식품 산업에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개인 맞춤형 식품부터 배달 음식 문화, 또 이 환경 가치 소비 확산 등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푸드테크가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1등 산업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이기원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회장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년 동안 식품공학 한 길만 걸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뭐 식품의 역사를 뭐 쭉 함께 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의 식품 산업 트렌드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사회가 변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방식,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첨단 기술들도 많아지고 또 예. 세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의 소비자는 단순히 잘 만든 걸 먹는 게 아니라 가치 소비를 많이 하는,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ESG 같은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별로 또 개인별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급제가 되는 거죠. 좀 더 저한테 맞으면 비싼 것도 소비하고 예. 또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개인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각 산업에서 테크를 좀 많이 붙이는 예. 것 같아요. 핀테크는 들어봤는데 네. 푸드테크는 사실 아직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푸드테크를 정의해 주신다면. 네, 네. 기존의 식품 산업은 이제 생산하는 공급자 입장이고요. 푸드테크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첨단 기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비자 중심의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즘 fem테크라는 단어도 있고 클라이밋테크를 해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산업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드는 것보다는 사회의 문제,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네. 문제를 해결하는 예. 그런 전문화된 기술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순히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테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푸드테크가. 그러니까 예. 뭐 우리 최근에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온라인 쪽으로 개인이 집에서 코로나 시기에 간편하게 메뉴를 갖다 추천받고 주문하고 요즘 뭐 식당도 다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예. 뭐 식당 가셔도 요즘에 다 키오스트나 아니면 이런 앉아서 결제하고요. 뭐 로봇이 대체하고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여러 문제 때문에 이런 먹는 방식이 바뀌니까 그러네요. 그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완전히 이제 변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푸드테크 그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념이군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의 경쟁력,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푸드테크에 있어서 예. 인력과 기술 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강남에 가면 테크밸리 이제 우리 강남이 어떻게 보면 첨단 기업들이 뭐 강남역에 삼성전자부터 저쪽에 잠실까지 쭉 예. 있는데 저는 이게 전부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선 저희가 조리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전자레인지부터 김치냉장고, 뭐 집에서 요즘에 식물도 키워 먹고요. 요즘에 앞으로 이제 고기를 집에서 배양육,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기 산이나 농장에서 가져왔다면 집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식물과 고기를 키워 먹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가정의 그 형태가 1인 가구도 늘고 또 반려동물하고 이러면서 예. 개인이 먹는 어떤 조리기구에서부터 이 음식을 먹고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을 집으로 배송하는 것들이 기존의 이제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산업에는 이제 이런 분야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도 푸드테크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식물 면에서는 뭐 이렇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가정용으로도 이렇게 뭐 예, 상추라든지 집에서 이런 직접 거 키워 키우는 게 먹는 거. 있긴 한데 네. 말씀하신 뭐 동물 그 고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가 예.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가 40억에 80억이 됐거든요. 수명도 한 뭐 60세에서 80세 이상 됐습니다. 반려동물도 지금 1,500만, 우리나라만 1,500만 마리가 늘면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수요, 고기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량으로 우리가
축산업을 기존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사회 문제들이 이제 계속 예.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식물성 고기도 있겠지만 예. 이제 고기의 줄기세포를 직접 안전하게 배양해서 고기와 비슷한 그런 직접 이제 고기와 똑같은 키우지 않아도 집에서 직접 예. 키워 먹는 거죠. 이 고기를 배양해서 직접 키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농장에서만 식물과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까지도 요즘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10년쯤인가요? 그때 개인 맞춤형 식품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때의 개념과 지금 뭐 어떤 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먹지는 않거든요. 예,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첨단 기술들이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추천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후방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유통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도 하나를 대량 생산하는 건 익숙한데 예. 이런 다양한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맞춤형 제조 기술은 또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3D 프린팅이라 그래서 예. 이제 요즘 케이크나 이런 거 선물하면 자신만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소비자가 원하면 예.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이런 푸드테크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10년 뒤에는 대한민국 1등 산업이 푸드테크가 될 것이다.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뭐 카카오페이다 그러면 작년에 아마 카카오페이 60% 이상이 음식 배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자기가 먹을 걸 위해서 산 것도 있지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배달료도 주고요. 예. 주문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산업이 실제로 제조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을과 관계해서 유통업자 또 실제로 집에서 조리하는 거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해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이렇게 다 먹여 살리다 보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과 관계된 소비, 유통, 제조 산업이 워낙 크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런 새로운 방식의 어떤 소비를 디지털 기술에 빨리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처럼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표준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세계에 이제 진출한다 그러면 이 큰 시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클 거고 다른 산업보다 워낙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아마 K 콘텐츠나 K 어떤 산업보다도 사실은 푸드테크 쪽이 이 미래의 어떤 산업 시장의 규모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그 산업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가장 좀 유망하게 주목해서 보고 계신 분야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겠죠. 뭐 현재로서는 대기업 중에서 이런 그 유통 쪽은 이미 굉장히 많이 혁신해서 이제 예. 배달의 민족이든 마켓컬 이런 식품을 이제 유통하는 쪽 이제 굉장히 플랫폼 기업들이 커졌고요. 예. 또 당연히 이제 이 음식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맞춤형 식품 쪽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거, 이제 영유아부터 뭐 임산부에서부터 영유아부터 환자식까지 개인에 맞는 식품을 추천해주고 이제 이것들을 공급해주고 제조하는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소재 쪽에서는 식물성 대체 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대안으로서 마지막에 하나가 한다면 로봇 정도가 굉장히 큰 산업이 외식에 대한 어떤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품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제조나 관련된 농업에 있어서 이런 로봇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대기업 식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좀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미래에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기업들의 제품력이 굉장히 좋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외국 가서 식품 제조를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역량도 뛰어난데 유통 역량도 쿠팡이나 배달은 굉장히 좋아진 네이버나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당연히 또 집에서 음식을 먹고 버리는 조리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뭐 이런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요소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제 식품 기업들이 다 푸드텍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예. 이게 연계도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서비스나 이런 유통이나 제조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해외는 환경이 바뀌거든요. 나라마다 어떤 경제 수준도 다르고 예, 예. 사람들이 음식하는 어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의 다음 단계의 첨단 기술과 첨단 인력들을 계속 양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예, 또 첨단 예. 인력과 기술에 필요한 스타트업과 이런 대학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기존에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 협회가 있었는데 네. 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해요. 네. 좀 내용적인 면에서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뭐 이름을 바꿨다면 이제 아예 없어지고 이제 이 협의회는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른데 이제 기존의 협회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예. 이게 이제 푸드테크의 범위를 좀 더 이제 이런 이 배달하는 쪽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과기부 과학기술부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식품과 관련된 산업의 어떤 주 분야는 농식품부가 이제 주 분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한국 푸드테크 협회가 조금 확장성이 없어서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대학에 있는 어떤 전문가나 예. 여러 관계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이런 전문화된 기업들 또 큰 기업들이 협력하는 이런 민간 협의체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이런 민간이 이런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언론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런 민간 주도로 이러한 어떤 산업을 키워 나가게 되면 정부가 이제 협력해 주는 게 농식품부가 되든 해수부가 되든 아니면 과기부나 식약처 같은 기관들이 예, 협의해 예. 주는 형태의 민간 주도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지만 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협회보다는 이제 협의회로 다양한 어떤 이 분야의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예, 형태로 예.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그 국정과제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인 좀 내용이 잡혔습니까? 예, 뭐 작년에 저희 출범 이후에 예. 이제 이 정한근 장관님께서 저희 이제 발대식에 오셔서 지난 최근에 이제 10년 또 짧게는 5년 사이에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의 푸드테크 기업, 디지털 기반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쪽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여긴 좀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식품과 관련해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산업을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장관님이 아마 그 민간의 어떤 활동을 보고 연말에 이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예. 식품산업정책과가 푸드테크 정책과로 바뀌고 이제 그 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올해 이제 민간하고 같이 민관 협력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푸드테크라는 건 국내가 아니로 예. 해외로 나가는 거고 이런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을 목표로 해서 유니콘 기업을 한 30개 현재만 2개 뭐 이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많은 게 있는데 30개를 하고 앞으로 수출 가능한 기업들을 예. 키우는 걸 목표로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대학교 내부에도 이 푸드테크 관련 교육 과정이 또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끝으로 뭐 인력 양성과 함께 좀 앞으로의 방향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2년 전에 처음으로 푸드테크 학과를 서울대학교가 만들었고요. 예. 이제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좀 전문화된 분야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 이런 인재를 한번 양성해 보자. 그렇게 시작. 지금은 8개 대학으로 이제 다 푸드테크 학과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년 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처음 시작했지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대학과 이런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푸드테크의 어떤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데 또 세계 최초로 푸드테크 법안이 이번에 이제
이 입법을 지금 공청회가 끝났거든요. 어떤 그래서 내용이에요? 푸드테크 산업 지원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산업이 이제 첨단 기술하고 연계되면서 생산만이 아니고 유통 소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산업 지원을 위해서 뭐 클러스터도 만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연구 개발이나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법안이 상정이 돼서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기원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